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까지는 얘기는 했거든. 자,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볼게. 양성자 하나가 그냥 수소의 원자 핵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 시기 자체가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소의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럼 우주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빅뱅 우주론에서는 만들어졌다고 얘기한 줄 아니?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는 현재부터 우주의 탄생을 138억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138억 년 전에 빵 터진 거야. 빅뱅 된 거야. 그래서 터져서 막 시간이 흐르다가 드디어 원자 핵까지 만들어졌어. 그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 원자 핵이 만들어질까?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우주가 원자 핵까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될까? 약 3, 얼마일까? 3분위. 빅뱅 후 3분에서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워야 될 게 138억 년 다 배워야 되거든? 이제 3분 배웠어. 이게 근데 중요한 사건만 얘기할 거야. 3분은 중요하다. 그래서 3분이 됐을 때 원자 핵이 만들어졌는데, 자, 먼저 원자 핵이 만들어졌을 때 양성자 대 중성자가 당연히 1대1로 만들어집니다. 비율이 1대1. 1대1로 양성자가 100개면 중성자도 100개 만들어져.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변화가 생겨.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실제로 업쿼크보다 다운쿼크가 아주 조금 더 무거워. 진짜 조금 더 무거워. 얘가 무거워, 얘가. 그러면 업쿼크를 2개 갖고 다운쿼크 1개 갖는 애보다 다운쿼크를 2개 갖는 중성자가 좀 더 무거워요. 아주 조금 더 무겁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원자들은 아직까지는 빅뱅 후에 3분밖에 안 됐을 때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뀔 수도 있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뀔 수도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야. 아직 우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뀔 수 있어. 그럼 니네 같으면 살을 빼고 싶을까? 돼지 되고 싶을까? 너는 뭐 하고 싶냐?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개 나라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살 빼고 싶겠지. 자, 원자들도 똑같습니다. 원자들은 절대로 살을 찌고 싶어 하는 원자가 없어요. 무조건 살 빼고 싶어. 그럼 생각 잘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뀔까?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더 많이 바뀔까? 살을 빼고 싶어.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해? 가벼운 양성자가 유리하죠. 그래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의 변환 과정이 엄청나게 활발히 일어납니다. 대신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야. 되긴 돼. 양성자에서 중성자로도 되긴 돼. 근데 그 개수보다 중성자에서 양성자로의 변환이 훨씬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대 몇까지 바뀌었냐면 7대1까지 바뀝니다. 양성자가 7개 있을 때 중성자가 1개 있어요. 1개. 자, 요거까지 일단 얘기했고 좀 이따 그려줄 건데 동위원소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동위원소. 우리는 수소만 얘기했으니까 원자 번호 2번 헬륨까지만 볼게.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거든. 근데 이러한 헬륨이 있고 이러한 헬륨이 있어요. 자, 그럼 똑같아.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일단 양성자는 몇 개 있어야 돼? 양성자는 일단 2개 있어야 돼. 자,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질량수가 3이야. 근데 양성자가 이미 2개야. 그럼 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1개 있겠죠. 그래야 개수 더해서 3개 될 거니까. 그럼 얘는 양성자는 2개가 있거든? 근데 중성자가 몇 개 있어야 질량수가 4가 되냐? 2개 있어야겠지. 얘를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3헬륨이나 3헬륨. 얘는 질량수에 따라서 4헬륨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냥. 그러면 아까 전에
수소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수소가 누구랬니? 제일 앞에 거. 요 새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소입니다. 그럼 주기율표에서도 얘기하는 일반적 헬륨은 누구냐? 얘예요. 얘가 이제 좀 대칭 구조로 좀 안정적으로 보이죠. 얘 약간 비대칭 구조니까. 그래서 얘가 좀 더 안정적이야.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모양을 좀 기억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헬륨의 원자핵입니다. 자, 이제 그려볼게. 양성자 7개, 중성자 1개 그린다. 양성자가 7개. 하나, 둘, 셋, 넷, 다 7. 중성자 하나. 이게 이제 우주에 3분이 됐을 때 이 우주에 존재했던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에요. 한 번만 더 그린다. 양성자를 7개 한 번 더 그리고 중성자도 하나만 그리면 똑같이 비율로는 7대 1이죠. 몇 번은 그래도 상관없어. 여기까지만 그린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딱 말하면 이거 누구의 원자핵이야? 양성자만 1개 있어. 얘죠, 얘. 얘잖아, 지금. 즉, 얘는 수소의 원자핵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을 한번 묶어볼게.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묶으면 누가 되냐? 질량수가 4짜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이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빅뱅 후 3분이 됐을 때 잘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수소 대 헬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자, 지금은 원자핵입니다. 원자 아직 안 나왔어. 원자핵이야. 근데 어쨌든 수소의 원자핵이 몇 개고 헬륨의 원자핵이 몇 개 같냐? 세 바, 이 새끼들아. 세 바. 수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곱하기 2. 12개. 헬륨은 1개죠. 이거 자체가 헬륨 1개야, 1개. 자, 그런데 질량비로 한번 따져봐.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물론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아주 조금 무거운 건 맞아. 근데 진짜 조금이야. 그래서 얘 질량이다, 얘 질량이나 1로 보면 1. 둘 다 질량은 1이야. 그러면 질량비는 헬륨 1개당 질량이 몇이야? 그냥 1. 수소의 질량은 그냥 1. 헬륨 1개의 질량은 몇이야? 그냥 4예요.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될까? 12대 4가 되겠지. 왜? 너 1개당 질량은 1인데 너는 1개당 질량이 4잖아. 그럼 12대 4 되죠? 자, 그러면 몇 대 몇이 돼? 3대 1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배운 겁니다.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개수비 아니야. 질량비가 3대 1.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1번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내가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댔잖아. 그럼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려면 자기의 근거를 대야 돼. 그 첫 번째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 1번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에요. 이게 증거라 그랬다.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증거인데? 증거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잖아. 이게 왜 증거냐? 자, 너네 과학자가 뭔가 자기 이론을 얘기하려면 학회라는 걸 해요. 학회.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를 다 불러. 자, 여기 나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 북한에서 유명한 제일 과학자,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 미국 과학자 다 불러.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한테 시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진짜 똑똑한 과학자들이 많으니까 물어보겠지. 가모프가 막 얘기를 했다? 실제로 이제 유명했던 과학자들이 그래, 뭐 말은 되는 것 같다. 그럼 네가 왜 그 얘기를 하는데 증거를 대봐. 그러니까 가모프가 자기가 이건 너희들한테 배울 수 없어요. 식을 세워서 빛의 팽창 속도보단 빠르게 팽창될 수 없기 때문에
빛의 팽창 속도로 계산한 수학적으로. 3분 동안 얼마만큼 팽창됐으니까 우주의 온도가 어디까지 떨어지니까 그때 몇 개의 입자가 변할 수 있고 변한 다음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무조건 내 이론이 맞으면 3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냥 이게 끝이야. 근데 이게 왜 증거야?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진짜로 관측해 본 거야. 진짜로. 실제로 우주에 있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일까 하고 해봤거든? 실화야. 3대 1이야. 그럼 우린 뭐라고밖에 얘기 못해. 가모프가 자기가 이제 열심히 수학적으로 막 계산해가지고 증명한 게 3대 1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아. 그러면 빅뱅이 맞는 겁니다. 빅뱅이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뭐라고 이제 나오냐면 첫 번째 시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시험 문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를 쓰시고 두 가지야. 좀 이따 할 건데 빅뱅 우주론 증거 두 개를 쓰시고 그 왜 증거인지 쓰래. 증거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 3대 1. 근데 이게 왜 증거야? 이거 실화야. 작년에 아직도 기억나. 지상고 새끼. 왜 이게 질량비가 3대 1이냐? 증거를 쓰시오. 그 이유를 쓰시오. 그 이유를 뭐라 했는지 아냐? 가모프가 얘기했으니까. 그게 이유래. 근데 더 웃긴 건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쓰면 좀 문제가 있지. 그럼 가모프가 얘기했으니까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뭐라고 써야 맞냐? 이게 왜 맞냐라고 물어보면은 가모프의 예측 값과 실제 값이 같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신 중요한 게 하나 있겠지. 통합과학은 너네들에게 어마어마한 고차원적인 과학을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7대 1까지 갔냐는 절대 물어보잖아요. 절대. 뭐 넌 빛의 속도로 계산할 거야?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어떻게 관측했는데? 이건 물어봐요. 관찰 방법을 물어봐. 자, 관찰 방법은 뭐로 관찰했냐면 스펙트럼 분석을 합니다. 자, 이거 너는 중학교 때, 니네 중학교 때 맨날 물어보는데 이 새끼들이 내가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르니까 구라를 쳐. 난 중학교 때 배웠지? 안 배웠는데요? 배웠잖아. 안 배웠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맨날 그래.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어. 다 있더만. 걔놈 씨. 자, 이게 분광기라고 하는 스펙트럼 관측기입니다. 빛을 여기다 넣으면은 빛이 분산이 돼요. 왜?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거든. 이건 됐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얘네들을 잘 옆으로 놓고 확인하면 드디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 가시광선이라는 게 무지개색이고 무지개색이라는 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야. 자, 근데 어찌됐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잖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주는 거야. 얘는 A라는 별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요렇게 보이더래. A의 대기 성분이 찍힌 겁니다. 자, 근데 지구에서 이제 A 별에 뭐가 있는지를 궁금해 했어. 그래서 나는 수소라는 스펙트럼을 한번 봤다. 수소가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 리튬을 봤다. 리튬은 요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딴. 그 다음에 헬륨을 봤다. 헬륨은 딴 요래 나왔대. 하나만 더 해볼게. 칼슘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딴 이렇게. 자, 이러면 A별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원소가 누굴까? A별에 있는 건 수소, 헬륨, 칼슘입니다. 리튬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 그 자리가. 자, 보시면 수소는 여기랑 여기가 완벽히 일치하죠? 그럼 이 A별에는 수소가 있는 겁니다.
있어요. 자, 근데 헬륨 봐봐. 헬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네. 이러면 있는 거야. 칼슘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다 있네. 근데 리튬이 문제예요. 왜? 이건 맞거든. 그리고 보니까 얘도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리튬이 있었다면 여기에도 표현이 됐어야지. 그지? 한 선이라도 안 겹치면 안 돼. 얘가 들어있으면 여기에 들어있던 두 선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던 세 선이 완벽히 일치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얘는 리튬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자, 결론.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원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스펙트럼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값을 알 수 있냐? 첫 번째는 원소들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건 그대로입니다.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이걸 분석했더니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원소가 수소랑 헬륨이에요. 거의 없어, 나머지는. 자, 왜 없는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수소, 헬륨이 거의 대다수다. 근데 무엇까지 알 수 있냐면 스펙트럼의 요 띠의 두께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두께는 좀 두껍고 요 두께도 좀 두꺼워. 그러면 얘랑 얘가 양이 많다는 겁니다. 얘는 얇어. 그럼 상대적으로 얘나 얘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스펙트럼 선의 두께를 보면 무엇까지 확인할 수 있다? 원소들의 함량, 원소들의 질량비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랑 헬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나온다는 것도 스펙트럼의 두께의 비율로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를 얘기했어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주가 점점점 7대1까지 되고 양성대 대 중성대 비율이 그 다음에 헬륨 대 수소 대 헬륨의 개수비가 12대1까지 간 다음에 더욱 우주의 온도는 식어요. 잘 봐. 시간 순서로 보면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잘 봐. 수소랑 헬륨을 일단 만들었어. 근데 이거보다 더 이상의 원소, 탄소든 산소든 뭐 질소든 이런 걸 만들려면 양성자를 더 많이 띄워야지, 핵에다가. 그러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 잘 생각해야 돼. 수소, 헬륨 만들었어. 그런데 질소나 산소를 만들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공간상에서 만들어진 원소는 저게 끝이야. 수소, 헬륨 말고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럼 쌤요, 지금 우리 지구에 탄소도 있고 칼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주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건 아마 오늘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나 다음 주에 얘기를 하거나 할 거야. 오늘 시간 되면 오늘 좀 얘기하고. 자, 어쨌든 우주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거는 수소랑 헬륨까지밖에 없고 걔네들의 질량비가 3대1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 자, 이제 더욱 시간이 지납니다. 더욱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38만 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은 뭔데요, 쌤? 그런 거 우리 안 배운다니까. 그냥 여기 다음에 바로 건너뛰는 거예요. 38만 년. 자, 그럼 이제 또 다시 새로운 뭔가의 현상이 생겨야 돼요. 자,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놈이 있죠. 뭐가 등장 안 했어? 이 새끼가 등장 안 했죠. 지금까지 계속 얘네들만 얘기했잖아. 드디어 전자가 관여합니다. 자, 원자핵이 아까 수소의 원자핵,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댔지? 근데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 드디어 운동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럼에 따라서 얘와 얘는 그게 반대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인력이 있냐 청력이 있냐? 붙으려면 인력이 있지. 그래서 드디어 전자가 원자핵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뭐가 만들어진 거야?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져요. 아직까지 원자가 만들어진 적 없어요. 원자핵만 만들어진 거야.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자, 근데 원자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깁니다. 자, 다시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내려간댔지. 원자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잘 봐. 입자들은 속력이 있어. 움직이는 속력이. 근데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으면 존나 빨라요. 자, 얘랑 얘가 엄청 빠른 거야. 자, 생각을 잘 해봐. 내가 200km로 가는 자동차에 타고 있다. 뭐 내가 얘기했지? 나는 나보다 늦게 달리는 새끼들은 인정할 수 없어. 그냥 끝까지 200km 가고 있어. 자, 200km 와 가고 있는데 옆에 주성이가 날 본 거야. 저 거리에 서 있어. 주성이, 과학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주성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랑 악수를 하고 싶어. 난 200km로 가고 있는데 주성이가 손을 뻗었어. 인터스텔라야. 손을 뻗었어. 그럼 내가 손을 잡아. 잡히냐? 결합이 안 되죠. 만약에 진짜 잡으면 둘 중 하나 손 부러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속력이 매우 빠른 상태에서는 결합이 안 돼요. 뜯어지는 거야 그냥. 근데 어느 정도로 해야 결합이 되냐? 나의 속력이 충분히 느려져야 돼. 근데 내가 주성이가 서 있어. 내가 걸어가다가 주성아 반가워.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로 속력이 느려져야 돼. 속력이 느려져야 결합이 되는 겁니다. 즉 속력이 느려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한참 지나야 돼요. 그래야 온도가 매우 낮아질 거니까 온도가 낮아져야지만 속력이 느려지니까 붙을 수 있어요. 그때가 38만 년. 그때 우주의 사건이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온도가 낮아져야 될까? 자, 너네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주의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니?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입니다. 10억도야, 10억도. 이거는 너무 높아가지고 절대로 결합이 안 돼요, 얘랑 얘는. 근데 38만 년 정도가 되면 이제 진짜 많이 낮아져. 우주의 온도는 3000 켈빈 정도 됩니다. 외우셔야 돼. 외워야 돼. 38만 년 3000 켈빈 원자 생성. 외워. 38만 년 땐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지고 원자를 만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한 개 생겨요. 자,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이전까지는 빛과 물질이 분리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어. 그냥 뭐라고 생각하기 제일 좋냐면은 얘네들이 운동성이 너무 빠르니까 빛이 직진을 못해요. 왜? 가다가 전자가 있으면은 맞고 빛이 튕겨버려. 그럼 빛이 계속 팅팅팅팅팅 튕기는 시점에 우주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전자가 원자핵에 포함돼서 여기서만 돕니다. 그럼 드디어 빛이 직진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렵다 여기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원자가 만들어진 후에만 빛의 직진이 가능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빛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쌤, 그게 뭔데요? 물어보지 마. 그냥 물어봐도 모를 거잖아. 그냥 이렇게 외워. 우주 배경 복사는 뜻이 뭐냐? 최초로 직진한 빛이에요. 최초로 직진한 빛. 이전까지는 빛이 직진 못하다가 최초로 직진한 빛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빛이 여기까지는 직진 못하죠. 직진을 못했다는 거는 빛이 계속 팅팅팅팅팅팅 계속 튕겼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불투명한 우주예요. 우주가 색깔로 본다면 붉은색입니다. 빛이 계속 튕겼기 때문에 붉은색 우주. 드디어 여기서부터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의 색깔, 검은색이죠? 그 검은색 우주를 투명해졌다라고 합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합시다.
다시 정리할게. 우주는 원래 빛이 직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투명한 우주가 지속됐다. 빛이 직진하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기본 입자들이 빛의 진행을 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이 직진할 수 없었는데,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질 때 원자는 양성자의 전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빛이 직진할 수 있다. 이때 빛의 이름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름을 정했고, 이때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다.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 빅뱅 우주론 두 번째 증거 갑니다. 증거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얘가 약 3켈빈. 이게 증거입니다. 자, 가모프가 저것만 얘기하진 않았겠죠.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야 이러니까 그걸로는 불충분해. 다른 과학자들이 그러는 거야. 뭘 좀 건덕지 있는 걸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가모프가 딱 이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수학적으로 계산해봤는데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와닿지 않잖아. 그래서 다른 진짜 그 당시 유명한 과학자 물어봐. 그럼 네가 빅뱅 우주론 얘기했으면 우주의 온도가 식었다며. 그렇지. 그럼 우주의 온도가 얼만데? 물어봐요. 가모프가 거기서 온도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주의 온도는 정확히 결정돼 있다. 얼만데? 3켈빈. 딱 얘기해요. 이게 가모프가 진짜 식으로 계산한 거야. 또 3켈빈이면 이거 절대 온도죠. 중딩 때 절대 온도는 배웠을 거다. 절대 온도가 뭐냐? 말 그대로 절대적인 온도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의 개념이 섭씨 온도지. 도씨. 섭씨 온도는 정의가 뭐야? 역시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했나? 몇 도씨 정의가 있어? 그런 게 어딨어? 정의가 있어요. 물이 정의야, 물. 물에 어는 점을 0도, 물에 끓는 점을 100도로 맞춰서 사이를 100등분한 값이 섭씨 온도입니다. 안 들어봤어? 배우지 않았냐? 나만 아는 거야? 자, 근데 미국에서는 화씨온도라는 걸 쓰거든? 화씨온도? 이건 도 F라고 표현해. 자, 이건 내가 가끔씩 얘기해 주는데, 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나를 미국으로 보내버렸어. 미국에 고모가 있었거든? 그래서 미국을 보냈는데, 내 가끔씩 얘기해. 지금 내 키랑 초6 때 키랑 똑같아요. 초6 때부터 지금 3cm 컸어. 내가 지금 76이거든? 초6 때 73이야. 초등학교 6학년 때 73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애들을 거느리고 다녀. 물 떠와, 이 새끼야. 이러면 떠와야지. 자, 아무튼 키가 크니까 엄마는 이 새끼 다 컸다. 그래서 그냥 보내버렸어. 혼자. 미국에 혼자 갔어. 근데 미국 간다니까 되게 기뻤지. 드디어 나도 양키에 가나? 그래서 초6인데 그 공항까지 갔다? 근데 엄마가 공항까지 태워줬지. 근데 엄마가 공항에서 안녕 이러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혼자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공항 수속하는 것부터 혼자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불안하니까 거기다 얘기하면 돼. 그 대한항공 거기에 얘기하면은 우리 애가 혼자 가야 된다. 그럼 이쁜 스튜어디스 누나가 나와. 그래서 그 누나가 너가 학중이니? 네. 초등학교 6학년이라며.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그 누나 이제 손잡고 게이득? 그러고 이제 간 거야 그냥. 그래서 미국에 내렸어. 미국에 내리니까 이제 고모가 와 있지. 헐헐 하고. 근데 문제가 있어. 고모부랑 샀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고 그냥 두 분이 사셔. 두 분이 이제 일을 같이 하셔. 그럼 뭐야? 고모랑 고모부는 일하러 나가. 그럼 난 그 집에 혼자 있어. 2층 집에. 그 개새끼 2마리 있어. 골든 리트리버 개새끼. 그 새끼랑 노는 거야 그냥. 미국에 내가 한 달 있었거든? 한 달 동안 한 게 없어. 물론 뭐 어디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도 이제 가고 막 하고 하는데, 가니까 뭔 말하는지도 하나도 못 알겠고. 내가 지금도 절대 보지 않는 만화가 하나 있거든. 절대 안 봐. 심슨이야. 이 씨부랄 한 달 동안에 너무 많이 봤는데 뭔지도 모르고, 심슨 1, 2, 3, 4 존나 많더만. 맨날 똑같아. 애가 와가지고 이제는 그거 보기도 싫어 진짜. 한 달 동안 너무 질리게 봤어. 근데 그거 보다가 진짜 이제 할 것도 없고 집에서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서 막 돌리다 보니까 내일 날씨가 나오는 거야. 내일 날씨가. 그래서 그래, 내가 날씨는 알지. 내 고모 집이 뉴욕이었거든. 뉴욕이어가지고 그냥 내일, 그때 겨울이야. 겨울방학 때 갔어. 겨울이니까 내일 날씨, 그때 되게 추웠으니까 내일 뭐 영하 몇 도쯤 되려나 봤는데
내일 날씨가 30도래. 나도 그건 아니까 이 새끼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방송사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 아나운서가 되게 해맑게 물론 영어니까 못 알아들어. 근데 뭐 이렇게 주주 막 얘기하면서 내일 날씨가 32도인데 뭐 얘기해. 뭐 해맑어. 방송사고. 근데 텍사스 날씨 봤는데 텍사스는 50도야. LA 보니까 막 40 몇 도야. 그래서 어린 나이에 종말인가? 지구의 끝이 야 이게 내일이 어떻게 40도가 되지? 진짜 심하게 고민했어. 근데 뭐 찾아볼 수도 없잖아.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어딨어. 고모랑 고모부가 오기 전까지 계속 고민을 40도가 고모가 왔어. 고모! 오자마자 그래도 내일 40도래. 종말이다. 빨리 지금 일이고 뭐고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고모가 막 웃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지. 화씨 온도는 자 섭씨는 0도가 물에 어는 점 100도가 물에 끓는 점이거든. 화씨는 물에 어는 점이 32도입니다. 물에 끓는 점은 212F야. 그럼 내가 봤던 40도는 약 뭐 한 3도? 4도? 그 정도 되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지 않은 무슨 야 이걸 너네들도 진짜 안 배우고 가봐. 방송에서 막 진짜 내일 50m래. 죽는 거지 그냥. 32도 막 이러니까. 자 근데 다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학자가 내가 아까 만난댔잖아. 한국에서 온 과학자도 있고 미국에서 온 과학자도 만나가지고 학회라는 걸 해. 근데 이 통일이 안 되죠 이러면 온도가. 나처럼 막 오해 소지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절대 온도는 과학에서만 사용합니다. 단위가 다르니까 야 우리끼리는 맞추자. 절대 온도는 물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모든 분자의 운동성이 정지했을 때 그때 온도를 0켈빈이라고 정의합니다. 0켈빈. 그럼 0켈빈을 섭씨 온도로 바꾸면 몇 도씨 정도 되는 줄 아니? 모든 분자가 정지했을 때 온도예요. 그게 몇 도씨일까? 마이너스 273도씨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니? 마이너스 273? 샤를 법칙 안 배웠어? 샤를 법칙 식이 나올 건데 VT는 V0 플러스 V0 곱하기 273분의 T라고 나올 텐데 법칙은 안 배워? 그냥 샤를의 법칙 이것만 배우는 거야? 공식은 안 배우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자 아무튼 간에 절대 온도가 영하 273도예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온도보다 낮을 수 없어요. 왜? 이 온도가 뜻이 뭐랬니? 모든 분자 운동이 정지했을 때야. 그럼 0켈빈보다 높으면 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0켈빈보다 낮아. 그럼 분자가 어떻게 돼? 모르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양자역학이 시작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연력학 2법칙의 오류가 생깁니다. 만약 인간이 0켈빈을 만들든 아니면 0켈빈 이하를 만들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게 영화 테넷이에요. 테넷이라고 아냐? 인터스텔라는 아니? 나가. 자, 인터스텔라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내 인생 영화인데 그걸 만들고 한참 시간 이 놀란 감독이 얘기 또라이야 약간. 그 놀란 감독은 아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란 들어봤어? 그 인간이 그 다크나이트 만든 감독이에요. 배트맨 비긴즈 만들고. 아무튼 그 인간이 그거 인터스텔라를 만들려고 보니까 인터스텔라 뭔지는 알지? 보긴 봤어? 아마 보다가 펜 던졌을걸? 뭔 개소리야 이게. 근데 인터스텔라가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현대 과학입니다 그게. 물론 마지막에 작가의 상상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다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이 돼요. 그럼 걔가 천재야? 놀라는 천재가 아니라 또라이예요. 인터스텔라를 만들려고 보니까 자기가 초딩 때부터 생각했던 거래. 그래서 만들려고 보니까 과학 지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진짜 실화야. 스탠퍼드 대학교에 물리학과 교수한테 가가지고 나 물리 1도 모르니까 나 수업 좀 듣겠소. 청강 좀 해주셔. 교수가 뭐랬냐? 오케이? 돈만 주면. 그래서 돈 주지. 돈이 많으니까 3년 동안 물리학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만든 영화가 인터스텔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가 물리학 얘기를 하지. 근데 논란은 거기서 끝나질 않는 거지. 과학적으로 되게 궁금했나 봐. 그 인터스텔라는 다 상대성 이론 얘기하니까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이론이 더 있어.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인터스텔라 만들고 또 3년 동안 물리 공부해. 뭐 산에 들어가서 도 닦았어. 물리 공부를 해가지고 양자역학 공부해서 만든 영화가 그 다음 영화 테넷이에요. 테넷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봐봐. 보면 1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막 뒤에 가면 막 애들이 막 뒤로 걷고 막 이래. 앞으로 걸었다가 무슨 뭐 거길 통과하면 막 뒤로 걷고 막 별 미친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절대 영도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여기서부터도 또 이제 상상이에요. 개 작가의 상상이 있지만 이것 또한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 거야. 현재 우주의 온도가 3켈빈이에요. 그러면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니까 이걸 섭씨 온도로 바꾸면 몇 도씨일까? 얘보다 몇을 더했니? 3. 그럼 얘도 3을 더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70도입니다. 이게 현재 우주의 온도입니다. 이것 또한 똑같아. 요 가모프가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지.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야죠.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위성을 쏩니다. 위성을 쏘는데 맨 초반에 90년대 초반에 코비 위성을 쏴요. 그 다음에 플랭크 위성이라는 걸 쏘고 그 다음에 최근에 WMAP 위성까지 쏩니다. 3번이나 쐈어. 그리고 우주의 온도를 진짜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2.7켈빈이에요. 거의 수렴입니다. 3회. 그래서 야 가모가 맞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왜 이게 증거냐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가모프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이 같다. 자, 대신 중요한 건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알아야죠. 자, 얘를 확인한 관찰자 이름까지 알아야 돼.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전파 만지는 과학자입니다. 전파. 그 전파를 만져가지고 이제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줘야지 방송이라는 걸 수신할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만지는 과학자예요. 얘네들이 이제 전파 만지는 과학자인데 하루는 전파를 이제 어느 영역으로 하면은 어떤 이제 뭐 그런 게 소리가 들리나 아니면 어떤 영역으로 이제 보내줘야지만 신호가 이상 들어갈 막 그걸 연구하는 거야. 근데 어떤 특수한 영역에 딱 갔다. 특수한 영역에 갔더니 지지지지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잡음이야, 잡음. 너네 그 쉽게 생각하면은 TV를 돌리다가 외부 입력을 띡 눌러버렸어. 근데 외부 입력 누르면은 외부 입력이 뭐 꼽힌 게 있어야지. 꼽힌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지지지지지 그 소리 나잖아. 그 소리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펜지어스가 듣다가 뭐야 이거 망가졌나? 그래서 이제 윌슨한테 뭐, 야 여기 전파 만져봐. 여기 하면 지지거려. 윌슨이 같이 있는 사람인데 옆에 또 만져보니까 그 영역만 딱 돌리면은 지지지지 이런 잡음이 들려. 그래서 우리 기계 이상한 건가? 그래서 기계를 뜯어요. 왜 그 영역이 절대 지지거리면 안 돼. 그냥 일반적 노멀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노멀하게 나오다가 거기만 지지지지지 하는 전파가 잡음이 나온 거야. 그거 뜯어가지고 다시 조립해. 그래서 이제 됐어. 이제 잡음이 안 나야지. 딱 맞췄는데 또 지지지지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 수신 장치가 만들어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 새끼들아 불량품을 갖다 줘? 새 거 내놔. 그래서 새 거를 받아요. 진짜로 새 거를 받았어. 새 거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뭐 하겠냐. 궁금하니까 또 해야지. 삑 하니까 또 지지지지기야. 이런 씨.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아는 다른 나라에 있는 과학자한테 서신 보내요. 야 내가 이거 만지다 보는데 내 관찰 장비로는 계속 지지거린다. 너네 건 괜찮냐? 왜 그걸 보냈냐면 그 만든 회사 있지. 그 회사 조지려고 그 서신을 보내는 거야. 우리 관찰 기계가 잘못된 거니까. 근데 충격적인 게 다른 곳에서 있는 과학자들도 또 지지직거려. 근데 제품이 다른 제품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제품이 이상한 게 아니네. 그럼 이게 왜 지지직거리는 영역이 나올까?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뭐야? 너네가 원래 5등급, 6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맞았다? 갑자기 시험 봤는데 전교 1등을 한 거야. 있을 수 없어 이건. 5등급짜리가 어떻게 전교 1등을 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뭐 컨닝을 했나?
아니면 누가 옆에다 도청으로만 휘뒀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얘는 똑같은 거야. 지지직 거리면 안 되는데 자꾸 지지직 거려.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의 가설을 세워. 이 영역은 미국에서만 보내준 게 아니네. 브라질도 있고 일본도 있고 짱깨도 있고 쪽파리도 있고 다 있어. 전체가 다 지지직거려.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가 보내준다. 우주에서 보내준 거다. 이걸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 여기서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 너네 그 코로나가 극성일 때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그 사람이 여기 딱 앉아있지. 그 앉아서 뭐 보냐 맨날? 무슨 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보고 있어. 근데 열화상 카메라가 뭐냐면은 나와 같이 뭔가 온도를 가진 물체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파장을 밖으로 방출합니다. 우리는 36.5도의 온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온도에 해당하는 적외선을 방출해요. 근데 잘 생각해봐. 어떠한 물체든 온도가 있으면 그 온도에 해당하는 파장을 방출합니다. 근데 우주도 온도가 있겠지. 그럼 그 우주의 온도에 해당하는 파장도 있지 않을까? 그 온도에 대한 파장이 지지직거리는 잡음이었어. 그걸 이제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우주의 온도에 대한 파장이네. 그 온도를 조사해 보니 2.7 켈빈의 온도라는 걸 확인합니다. 드디어 최초로 우주의 온도를 확인한 순간이에요. 왜? 우리는 우주의 온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면 태양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를 확인하려면 항성, 즉 별이 없는 존나게 먼 곳의 온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견한 게 최초의 우주의 온도를 측정한 거고, 이게 가모프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라고 얘를 얘기하냐면은 마이크로파 잡음을 통해서, 마이크로파 잡음을 통해서 우주의 온도를 최초로 측정하고, 이 공로로 얘네들은 노벨상까지 갔습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아요. 자, 어찌됐든 요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우주 배경 복사, 수소델륨의 질량비 3대1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요 말이 아까 여기다 쓴 얘입니다. 응? 쌤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라면서요. 맞아? 이 빛이 우주의 온도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왜? 우주의 공간이 확장될수록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만큼 이 빛의 온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빛의 온도가 결국은 우주의 온도를 대변해 주고, 우주의 온도가 현재 약 3켈빈에서 나오는 파장의 영역이었더라. 이걸 통해서 마이크로파 잡음을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우리 책에 14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한 겁니다. 다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기점으로 앞으로 빅뱅 우주론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수업이니까 잘 들으시고, 자, 좀 쉬었다가 문제 좀 푼 다음에 뒤에 거 몇 개만 더 얘기할게. 쉬었다 합시다.